늦은 오후, 골목길에는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들이 처마를 똑똑 두드리며 도로 위에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와 뒤섞여 들렸습니다. 매서운 바람은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고 가로등의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사람들은 모두 몸을 움츠린 채 서둘러 빗속을 헤쳐나갔습니다. 보람이라는 25살의 젊은 여자는 작은 우산 아래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녀에게 너무나 길고 힘겨웠습니다. 사무실에서의 업무 스트레스와 처리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녀의 가방은 발걸음에 맞춰 흔들렸고 비에 젖은 운동화는 땅 위에 얼룩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 쉬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보람이 골목길 어귀에 다다랐을 때 문 닫은 잡화점 낡은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낡고 해진 옷을 걸친 수척하고 늙은 거지 김씨였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옷은 축 늘어져 있었고 백발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삿갓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그의 앞에는 뒤집힌 모자가 놓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몇 푼 안 되는 젖은 동전들만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보람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연민이 솟아올랐습니다. 차가운 빗속에서 몸을 떨고 앙상한 손으로 가슴을 감싸 안고 배고픔과 추위로 눈을 감은 김씨를 보고 보람은 차마 모른 척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보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보람을 바라보며 놀라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소. 괜찮소. 다만 너무 배가 고파서. 김씨의 말은 보람의 마음을 찢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 골목길 맞은편에 아직 불이 켜진 작은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망설일 틈도 없이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세요. 저쪽으로 가셔서 뭐라도 좀 드시죠. 처음에는 김씨가 사양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보람은 부드러운 미소로 김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제가 모시는 거예요. 빨리 가요. 비가 더 굵어지기 전에. 보람은 조심스럽게 김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다리가 약해 비틀거렸지만 보람의 부축 덕분에 천천히 골목길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보람은 비에 젖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는 앙상한 김씨뿐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보람은 의자를 끌어 김씨를 앉히고는 곧바로 따끈한 라면에 파, 계란을 듬뿍 넣고 생강차 한 잔을 시켰습니다. 라면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은 마치 밖에 빗물을 녹이는 듯했습니다. 김씨는 아무 말 없이 앉아 눈앞의 라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쥐고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감격에 겨워 면발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보람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오늘 한 일은 그다지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노인에게는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공간 안에서 빗소리는 마치 그 따뜻한 순간을 위한 배경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김씨는 고개를 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소. 당신은 마음씨가 정말 따뜻하구려. 보람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뭘 그렇게 고마워하세요. 어르신, 건강 꼭 챙기셔야 해요. 식당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추적추적 내렸지만 그 안에서는 따뜻한 라면의 김이 차가움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손으로 젓가락을 쥔 김씨는 감격에 벅찬 듯 면발을 입으로 가져갔고 그의 눈은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라면에서 피어오르는 김 때문이거나 혹은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벅찬 감정 때문일 것입니다. 보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젊고 밝은 얼굴은 묘한 따뜻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람에게라면 한 그릇은 작은 일이었지만 그녀는 때로는 사소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면을 반쯤 먹었을 때 김씨는 고개를 들고 흐릿하지만 감사함으로 가득 찬 눈으로 보람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소.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은 게 얼마만인지. 당신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오. 보람은 미소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뭘 그렇게요? 배부르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한 건 정말 작은 일일 뿐이에요. 그녀는 김씨의 낡고 해진 옷과 앙상한 손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보람은 가방에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가지세요. 큰 돈은 아니지만 이걸로 뭐라도 좀 사드시고 따뜻한 곳에서 쉬세요. 김씨는 돈을 바라보며 흐릿한 눈을 크게 뜨고 믿기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손을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안 돼요.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수 없소. 오늘 한 끼 배부르면 충분하오. 보람은 김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이 김씨의 차갑고 앙상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진심을 담아 보람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돈 받으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김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쥐고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김씨는 고개를 들고 그의 눈에 기묘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고맙소?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요. 오늘 받은 당신의 마음은 평생 잊지 않을 것이요. 당신의 선행은 분명 보답받을 거요. 세상은 인과응보라오, 아가씨. 보람은 김씨의 말에 조금 놀랐지만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저는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그 순간 공기는 마치 멈춘 듯했습니다. 바깥의 빗소리는 여전히 들렸지만 보람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김씨는 라면을 다 먹고 생강차까지 비운 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보람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항상 행운과 평안이 함께하길 바라오. 보람은 김씨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비에 젖어 점점 흐릿해지는 가운데 식당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보람은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비에 젖은 도로 위를 걸으며 그녀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선행은 크고 작음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진심으로 작은 행동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김씨를 만난 일주일 후 보람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사무실로 출근해 다른 젊은 사람들처럼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김씨의 감사하는 눈빛과 선행은 반드시 보답받는다 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보람이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고 모두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보람이 자신의 책상으로 다가가자 옆자리에 앉은 미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사에 큰일 났어. 보람아. 경영진이 재정 상황 때문에 인력 감축을 고려하고 있대. 보람은 멍하니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될까? 혹시라도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 그날 오후, 회사 전체에 공식 발표가 전달되었습니다. 인사부에서 보낸 이메일에는 감원 대상자 명단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보람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고, 자신의 이름이 그 명단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실망감과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하려고 했지만 붉어진 눈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보람은 이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재정적인 이유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모두가 퇴근한 후 보람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김 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선행은 분명 보답받을 것이다. 보람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의 선행이 지금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보람이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보람이 전화를 받자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람 씨. 저는 천복그룹의 현주라고 합니다. 보람 씨의 이력서를 보고 내일 오전 면접을 보고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회사 사업부 팀장 자리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요. 보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천복그룹에 지원서를 보냈지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면접 제안이라니, 그것도 현재 직책보다 훨씬 높은 자리였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으신 건 아니신가요? 저는 그 자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현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착오한 게 아닙니다, 보람 씨. 특별히 보람 씨를 추천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 우선 면접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누가 자신을 추천한 것일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기회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보람은 작은 아파트에서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천복그룹에서 온 면접 제안은 그녀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의 어려웠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머릿속에 김 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선행은 분명 보답받을 것이다. 보람은 고개를 저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설마. 그냥 우연일 뿐이야. 다음 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새로운 하루를 알렸습니다. 보람은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묘한 긴장감과 흥분된 마음으로 회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한 그녀는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에 감탄했습니다. 보람은 가방을 꼭 쥐며 다짐했습니다. 잘할 수 있어.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야. 보람은 맨 위층에 있는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왁자지껄한 면접관들이 앉아 있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그 방에는 한 명의 노인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잖고 품위 있는 외모를 하고 있었고 백발이었지만 그의 눈은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보람은 그 모습을 보고 숨을 멈추었습니다. 설마 저분이 그날 본 김 씨는 아닐까? 그녀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의 눈빛과 미소,
그리고 모습은 분명 그날 라면을 대접했던 김 씨였습니다.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보람 씨 와줘서 고맙소. 보람은 당황스러움에 마음이 격하게 뛰었습니다. 어르신.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내가 지난주 당신이 도와준 그 거지가 맞소. 나는 박 회장, 천복그룹 회장이요. 당신은 지금 많이 놀랐겠지만 이제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해줄 것이오. 보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앉은 사람이 그날 비를 맞던 거지 김 씨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간직해온 이야기를 하는 듯했습니다. 아가씨, 알다시피 예전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믿어서 모든 것을 다 잃었었소. 이 회사를 다시 일구면서 나는 재능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싶었소. 그래서 가끔 이런 사회에서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지 시험해 보고 싶었소. 지난주에 시장에서 거지 행세를 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소. 그는 잠시 멈췄다가 보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당신은 나를 유일하게 도와주었소. 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시간을 내고 돈을 쓰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소. 당신의 라면 한 그릇과 따뜻한 마음은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당신이야말로 더욱 큰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소. 보람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소한 행동이 자신의 운명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모두가 조금씩 서로 도우면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질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이 기회를 주고 싶었소. 천복그룹에는 능력뿐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박 회장은 보람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채용 계약서입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의 사업부 팀장 자리를 맡아주시오.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당신은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오. 보람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명확한 계약 조건과 그녀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높은 급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과연 이 자리에 합당할까요? 박 회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이미 증명했소. 이 기회는 당신에게 주는 보상일 뿐만 아니라 당신 같은 젊은 세대에게 주는 희망이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오. 보람은 눈물을 닦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람은 천복그룹 회사 건물을 나서면서 여전히 격렬하게 뛰는 심장을 느꼈습니다. 그날 우연히 만난 노숙자는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지나간 자리에 햇살이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그녀의 인생이 변화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보람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선행은 마치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아서 결국에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돌아오는구나. 천복그룹에 입사한 2개월 후 보람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최연소 팀장이 되었고 동료들의 신뢰와 경영진의 믿음 속에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출근할 때마다 보람은 낙천적인 태도와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은 선행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사소한 행동이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보람은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무료 급식소를 찾아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행동은 예전에 먹었던 라면 한 그릇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어느 날 무료 급식을 하면서 보람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앙상한 팔다리로 힘겹게 식사를 받아드는 노인의 눈빛을 보며 보람은 박 회장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선행은 분명 보답받을 것이다. 보람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 있어요. 어르신. 추워지는데 몸 따뜻하게 하셔야 해요. 노인은 감격하여 보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세상에는 아직도 당신처럼 따뜻한 젊은이들이 있구려. 보람은 그 노인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보람은 천복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초대받았습니다. 많은 협력업체 대표, 고위 간부, 언론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기념식에서 박 회장은 갑자기 연설을 시작하며 그날 라면 한 그릇을 나누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모든 참석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 저는 거지 행세를 하면서 한 젊은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와 라면 한 그릇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작은 행동일지라도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선행은 다른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과 같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숨을 죽였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보람은 객석에 앉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신이 박 회장의 이야기 속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박 회장이 보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보람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보람 씨, 정말 잘했소. 일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당신의 마음이 정말 아름답소. 이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소. 박 회장은 보람에게 서류철을 건네주었습니다. 서류를 열어본 보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작은 아파트의 소유권 증명서가 있었습니다. 보람은 깜짝 놀라 박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것은 너무 과분한 선물이에요. 받을 수 없어요. 박 회장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인정이요.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소. 앞으로도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오. 보람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물질적인 보상일 뿐 아니라 자신의 따뜻한 마음을 인정해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람은 새 아파트로 이사하여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발코니에서 번화한 도시를 내려다보며 보람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삶은 참 신기하구나. 라면 한 그릇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다니. 결국 선행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아. 보람은 미소 지으며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선행은 작을지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친절하게 행동하세요. 당신의 작은 선행이 다른 사람의 삶을 구원하고 당신의 삶도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이야기는 보람이 새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희망과 믿음으로 가득 찬 눈빛을 빛내는 모습으로 끝맺습니다. 이 도시는 넓지만 작은 선행은 여전히 싹트고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따뜻한 강물이 영원히 흐르는 것처럼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